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불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 불법 입국이라는 사실을 악용하는 그런 나쁜 브로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브로커들 그리고 이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들 모두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이 됐는데 유호정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벽 앞에서 조사관이 사람을 부릅니다. 나오세요. 대부분 나오세요. 안에 뭐 전자식 개폐문이. 벽이 문처럼 열리더니 밀실이 나옵니다.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들은 CCTV로 밖을 살피며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집중 단속을 통해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고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58명과 불법 고용주 1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모아 관광객으로 위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국시켰고 유흥업소나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에 적발된 외국인 수만 979명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브로커와 불법 고용주들은 검찰로 넘겨 수사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선 강제 퇴거 조치나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네, 주 5일제, 주 50시간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의 변화 속에서 이 여가, 휴가를 즐기는 게 굉장히 열풍이에요. 특히 제주도 한 달 살기, 이게 거의 광적으로 이제 주부들에게는 로망으로 가는데 제주도에 내려가서 아예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장필순 씨도 아마 그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이상순, 이효리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들이 가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던 원조 이제 제주로 간 연예인이라 원조 제주살이. 예,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이효리 씨 부부가 오는 바람에 동네가 많이 개발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실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장필수 씨 집은 안 가봤는데 이효리 씨 집은 한번 제주도 갔을 때 들려봤는데 깊은 산속까지는 아니고 애월 자체가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됐지만 그당 관광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적한 동네였고 한 그 마을에서 한 10분 15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한적한 곳이고 주변에 펜션 정도만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좀 많이 요즘에 개발이 되면서 땅값도 많이 올랐다 이런 거 물론 파실 생각이 있어 보이진 않으시는데 뭔가 좀 그런 부분을 본인은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굉장히 아끼는 공간을 많은 분들이 또 공유하고 사랑해 주는 거에 대한 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조 제주살이는 사실 장필수 씨인데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워낙 이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뜨니까 약간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제주도에 사신 지가 꽤 되죠? 한 14년 됐나요? 예, 14년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6집 앨범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좀 지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제주도에서 좀 지내봐야겠다. 근데 제주도 가서는 이제 직접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은 더 힘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좀 머리는 많이 휴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농촌 생활이나 이렇게 좀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가면 직접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은 들어도 그만큼 여유는 많이 생기겠죠. 김 변호사님, 이효리 씨 집은 이게 TV에서 많이 봐드렸는데 자동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자동으로 열리는데 장필순 씨 집은 파란문이 특징인 것 같아요. 둘 다 부럽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 장필순 씨의 노래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제가 평가할 때는 굉장히 컨텐츠가 있는 가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노래들도 다 콘텐츠 없는 가수들도 있습니까? 그래도 깊이가 좀 덜한 가수들 있을 수 있죠. 너무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아마 저것은 어느 인테리어 업체에 맡긴 게 아니고 본인이 좀 굉장히 어떤 이 디자인을 한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저 장필순 씨 집은 본 적이 없고 이제 이효리 씨 집은 저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거기가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TV에 나오면서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주위가 도로도로 개발이 굉장히 됐고 장필순 씨도 14년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워낙 외진 곳이라서 제주도 같은 데 보면 바다와 접한 곳이 땅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거기 외진 곳이라서 14년 동안 땅값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효리 씨가 뜨면서 땅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또 이효리 씨를 같이 옆에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장필순 씨 때문에 사실은 이효리 이상순 씨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게 이제 장필순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본인이 이상순 이효리 커플의 오작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순 씨랑 원래부터 알던 사이인데 예. 어느 날 친구를 한 명 집에 데려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예. 장필순 씨가 그래 데려와라라고 했더니 이효리 씨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이효리 씨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 장필순 씨네 집에서 이상순 씨랑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눈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오작교로 봐도 되겠죠. 예. 사실 우리 MBN 그 장수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이다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를 보는 많은 중년들, 서울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나도 은퇴하고 시골 가서 저렇게 좀 살아야지. 이제 그런 꿈이 로망처럼 있는데 사실 뭐 이효리 씨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중에도 자꾸 이제 내려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제주도 말고 울릉도로 가신 분도 좀 있고. 그런데 제주도는 이미 굉장히 많은 개파를 이룰 만큼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개파까지, 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제 예. 이장희 씨가 거기 내려가서 살고 계시는데 예. 역시나 14년째 거주를 하고 계시고 14년째. 근데 예. 뭐 지금 보면 이제 장필수 씨 집은 굉장히 소소해 보이고 예. 이효리 씨 집도 소소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큰 저택이거든요. 그럼요. 예. 밖에 엄청나게 큰 예. 문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장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저택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이장희 랜드라고 해도 될 예. 만큼 뭐 굉장히 큰 집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직접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뭐 큰 저택이고 본인이 혼자 살기 위한 그런 호화로운 공간이 아니라 예. 누군가 많은 오시는 분들과의 그 호흡이나 교감을 위한 공간이어가지고 예. 많은 또 다른 가수들의 좀 부러움까지 사고 있습니다. 예. 저희 MBN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이 관련돼서 이승철 씨가 방문한 내용이 있는데 좀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1997년에 우연히 여길 들렸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네네네. 은퇴할 때는 여기다. 그래서 난 여기 울릉도가 나의 천국이라고 봐. 네네네. 이건 보통 감성이 아니시다. 야, 선생님 연세에 당신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이게 모든 가수의 꿈이거든. 어저께인가 공연을 한번 했어. 집인지 공연장인지 모르겠어요. 공연장도 있고 모노레일까지 직접 그러니까 깔아서 다닐 이게- 정도면 얼마나 큰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려면 굴삭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 본인이 그거를 또 뭐 그런 전문 업체에 예. 맡기면 되는데 본인이 진짜 굴삭기를 배우셔가지고 예. 연못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연못도 만들고 밭도 개간을 하시고 또 농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모노레일까지 설치를 하시고 예. 게다가 그 공연장도 그냥 작은 공연장이 아니라 객석이 500석 규모라고 하니까 예. 뭐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천국이고 천국을 만드신 거죠 왕국이고. 거기다가 예. 뭐 대단히 좀 그냥 가수가 아니어도 누구나 봐도 부러운 그런 은퇴한 다음에 살 만한 공간이고 집이죠. 김광선 변호사님도 이 변호사로 해서 돈 많이 벌면 저렇게 좀 저렇게 하고 싶죠.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루의 삶이 행복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들기까지. 근데 이장희 씨가 지금 72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72같이 안 보이잖아요. 예, 굉장히 저런 식으로 사니까 공기 좋은 데서. 근데 예. 저도 아까 MBN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는데 뭐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예.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저기 근데 예. 갤러리도 있어요. 공연장도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야외 뭐 정원 이런 것이 너무나 멋지게 해놨는데 예. 본인이 직접 불도저를 운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직접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노래에만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집 짓고 뭐 예. 그다음에 장비하고 그런 데도 재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시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시봉이 어떻게 보면 옛날 상당히 올드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저희 굉장히 관광 명소답니다. 그래서 울릉도 가면 다 들리고 또 울릉 초등학교 소풍 장소로도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효리 씨도 마찬가지, 장필순 씨도 이장희 씨도 그런데 하루 일상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죠. 이장희 씨의 일상은 너무나 부러운 일상이죠. 예. 아침 일찍 먹고 자고 그런 아침 건가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울릉도에 큰 산이 있어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셔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뭐 청소도 하시고 뭐 빨래도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오후에는
보면 방에 굉장히 책들이 많은데 책도 보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DVD로 이제 미국에서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들 여러 가지 뭐 철학도 있고 뭐 역사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보시고 저녁 때는 와인 반병 정도 드신다고 하는데 저기 뭐 방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와인 반병을 매일 드셔도 하나도 취하지 않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자인 씨는 뭘 좀 알아요. 왜냐하면 울릉도가 좋잖아요. 그럼 집안 동그랗게 지어놨으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 멀리까지. 그렇죠. 근데 막 공연장 해놓고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본인은 그 자리에서 울릉도를 즐기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이게 아주 일석이조예요. 지상 낙원이. 이장희 씨는 가수 활동하실 때도 본인이 가수이기도 하고 뭐 작곡도 하고 여러 가지 싱어송라이터도 했지만 또 어떤 세시봉이나 이런 그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기획자 역할을 많이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과 홍보에 굉장한 재능이 있으신 분인데 울릉도에 본인만의 그 천국을 만드신 다음에는 그 세시봉 친구분들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울릉도에 대한 그 광고를 많이 하고 다니신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멀리 다니는 걸 귀찮아하는 송창식 씨도 이렇게 갈 정도라고 하니까 주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인들이 다 갈 정도로. 네, 이런 본인의 노력으로 잘 가꿔놨고 홍보를 잘하시다 보니까 온 분들도 뭐 해외 어디에 뒤지지 않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저 정도면은 사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장희 씨랑 아무 인연이 없는 저조차도 가서 한번 구경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멋지게 집을 해놓군요. 세시봉 친구들도 뭐 너도 이 울릉도 사랑에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군요.